김 PD님. 손학비님 뭐 하세요? 오늘은요. 뭐 하세요 하면은 제일 무서워요. 오늘은 겨울철에 다육이들에게 영양제를 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영양제 주는 방법과 영양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겨울에는 영양이 필요한가 보죠? 우리 사람들도 영양제 사계절 내내 먹잖아요. 네네.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장마철에만 조금 덜 주시고 계속 주시는 게 좋죠. 수시로 복용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를 영양제를 소개해드리고 영양제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목초액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 영양제예요? 네. 하나가 아니네. 더 많아요. 아주 많은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로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초액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 목초액은 다육에게 영양도 조금 줄 수 있지만 벌레 쫓는데 참 좋아요. 이 목초액은 다육이에 벌레가 꼬이니까요. 네, 나무탄 무슨 냄새라 그러죠? 화근내. 화근내를 벌레들이 싫어한다 해요. 그래서 이 목초액은 일석이조예요. 영양도 주고 벌레도 쫓고. 네. 그래서 오늘 목초액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다육이한테 목초액을 준다고요? 이렇게 물을 좀 담고 물을 적당히 받고 이 물에 목초액을 좀 타주는 거예요. 얼마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보리차색으로 될 정도로 목초액을 타줍니다. 아니 근데 집집마다 보리차를 좀 진하게 타는 사람도 있고 사약처럼 타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리차색이다 하면은 대충 감이 오지 않을까요? 주부님들은? 네, 이렇게 보리차색으로 만들어서 보리차색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오줌 색깔 같이 보이는데? 이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좀 저면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분무기에 보리차색으로 타서 뿌려주는 거랑 저면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줬을 때는 이런 분가루에도 물이 다 닿겠죠. 네, 그쵸. 제가 분무기 한번 가까볼까요? 아니요. 이 물통에 목초액을 탔다 가정하고 네. 이렇게 얼굴에 물을 뿌려주면 특히 이런 분가루가 있는 아이들은 네. 얼룩도 지고 목초액이 색깔이 있는지라 좀 얼룩이 많이 져요. 네, 그래서- 투명한 물이 아니니까 네, 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생장점에 물이 고이면 혹시나 물음병이 올 수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가능한 저면관수를 추천드려요. 요렇게 저면관수를 하면은 가장 안전한 물주기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초액은 저면관수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칼슘 액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칼슘 액제도 이 목초액처럼 저면관수를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칼슘 액제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좋거든요. 그래서 잎장에 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물에다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가요? 네, 액을 조금 섞어서 이거 원래 좀 누렇네. 이렇게 조금 섞어서요. 저면관수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네요, 목초액이랑. 네, 저는 저면관수 할 때 물을 많이 받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물을 조금만 받아서 화분이 달 정도로만 저면을 해주면 이 물이 서서히 올라가서 이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물을 빨아들여서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물을 이 정도로 많이 담으면 금방 물이 흡수되겠죠. 그럼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우리도 물을 목이 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거는 좀 위험하잖아요. 네네. 서서히 먹는 거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이 다육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관을 줘보면 저희에게 좋은 것도 다육이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물이 좀 너무 작다 싶으면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네, 물구멍이 네. 살짝 닿을랑말랑한 정도인 것 같아요. 물구멍보다는 조금 더 한 1cm 정도 올라가게끔 물을 담아서 저면관수 하시면 돼요. 목초액이나 칼슘액은 이렇게 해주시고 칼슘액은요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분무기로 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저면관수 하는 게
더 좋을 듯해요. 이렇게 해보시고요. 또 있나요? 그 다음에 요 알갱이를 한번 볼까요? 요 알갱이들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 금붕어 밥이잖아요. 아니에요. 요것도 영양제인데요. 다육맘님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요거는 가장 간편해요. 이렇게 마사 위에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물 분무할 때 요 알갱이들이 살살 녹아서 밑으로 이게 스미는 녹아요? 거예요. 네, 사용하기 참 쉽죠. 이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이름을 하면은 또 혹시 간접 광고가 될 듯해서 조심스러워서. 상표 이름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영양제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알알이 된 영양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분변토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건 좀 유명하죠, 분변토는. 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분변토예요. 이 분변토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영양을 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물에 타서 주고 그러는 게 아니네요. 네, 얘는 물에 타서 주시면 안 돼요. 요 아이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분변토가 있죠? 며칠 전에 준 아이인데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주면 분변토가 밑으로 좀 쭉 가라앉겠죠. 네네. 그러면은 영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확 내려가는 게 아니고 분무할 때마다 조금씩 내려가니까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또 이런 분변토를 주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화분을 분갈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고 싶지 않고 좀 배양토에 섞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화분에 분갈이 할 만큼의 배양토에다가 분변토를 섞어요. 이게 더 효과가 직방인가요? 더 좋을 듯 하죠? 근데 이렇게 올려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분갈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다육이에게 분갈이 할 때 이렇게 분변토를 섞어서 하면은 안 되죠. 왜요? 프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좀 이렇게 적당한 얼굴이 돼야 되는데 이 분변토를 넣은 배양토로 분갈이를 하면은 배추처럼 돼요, 얼굴이. 아, 너무 폭풍 성장해서. 네, 그래서 아프거나 크게 키우고 싶거나 얼굴을 자꾸 줄이는 아이들에게 이 분변토를 넣어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 꿀팁이네요. 네, 다육이마다 상황 봐서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분변토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분변토랑 비슷한 건데요. 네. 개분이에요. 멍멍개요? 안에 개자요. 아, 닭개. 네. 그래서 요게 닭변이죠. 아, 저거는 지렁이 분변토, 얘는 닭. 지렁이 똥, 닭똥. 그래서 요것도 사용 방법은 아까 분변토랑 똑같아요. 지금 닭똥을 사왔다는 건가요? 이거를 만드시는 사장님께서 저보고 써보라고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역시 분변토만큼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변토처럼 이렇게 영양을 주고 싶은 다육이들에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아, 사용 방법이 지렁이 똥이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날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가는 마사로 좀 더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루가 날림이 없겠죠. 네, 밀가루 같아서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는 마사로 이렇게 복토를 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개분도 배양토에 섞어서 사용하고 싶으면 아까 분변토처럼 그렇게 섞어서 아, 그게 낫겠네요. 네, 섞어서 분갈이를 하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영양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초보님들께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이 중에서 베스트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분변토요. 효과가 제일 좋나요? 네네네.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네. 쉽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분변토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손학비님 오늘 이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초보님들이 많이 활용해서 예쁘게 다육이를 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